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및 소멸.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납세무 성립 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그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사유가 발생하는 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납세무 성립 시기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성립을 물어봤죠? 1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죠? 2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맞죠? 3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맞고, 4번 주민세 일단 모르니까 놔두고, 5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맞아요? 맞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어차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주민세라고 나오죠? 네, 주민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아니죠? 왜냐면 7월 1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세가 나오면 주민세는 무조건 7월 1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세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해버리면 6월 1일이 되잖아요.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자, 역시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했습니다. 자, 성립을 물어봤어요. 자, 1번 기억번 봤더니,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틀린 걸 버리고 가면 되죠? 자, 기억번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네.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은 일단 기억번은 틀렸으니까 기억번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3번, 4번의 공통점. 니은하고 미음은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만 보면 되네요. 그래서 니은번을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 놔두고 디귿번 보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아요? 맞네요.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들어가야죠. 답은 4번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박스 형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만 알면 거의 다 답을 찾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는 아시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이에요. 점수를 가장 최단시간에 빨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할 때 조금 더 마음의 편안함이 생기는 거지, 쫓기면 아는 문제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시고, 자,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부가세니까 본세의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왔어야죠. 본세가 나와야 되고 성립이 나왔어야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전부 다 둘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해요?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또는요 그 세목의 납세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왔어야죠. 아셨죠? 항상 요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사유자. 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사유자 빠지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역시 뭘 물어봤어요? 성립시기 물어봤죠? 항상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자, 성립을 물어봤고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주민세네요. 주민세 나오면 무조건 7월 1일. 2번을 봤더니 소득세가 나왔네요. 자, 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죠. 끝나는 때는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요? 본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본세가 재산세네요. 재산세니까 6월 1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소득세죠. 자, 소득세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느냐면 중간예납이라는 게 붙었죠. 네, 중간예납이 붙으면 어차피 소득세는 무조건요. 자, 여기도 지금 소득세가 나왔고 여기도 지금 소득세가 나왔잖아요. 소득세는 전부 다 언제로 가야 되느냐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무슨 단서가 붙었느냐면 중간예납이 붙었죠? 중간예납이 붙으면 6월 30일이에요. 여기는 6월 30일. 그러니까 소득세가 언제 내는 거예요? 소득세 언제 냅니까? 지금 이번 달에 내죠. 그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딱 두 개만 빼고 사망하고 출국 빼고 사망하고 출국만 그 날까지로 간다 그랬고 나머지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납세무는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 왜? 1년치 모아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년치를 모아서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하셔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몇 달 봐준 거예요? 5달 봐준 거죠? 4달 봐준 거죠? 1월부터 4월까지 준비해서 5월 달에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치 모아서 세금을 내니까 1년치를 모으면 금액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죠.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6개월치를 모아요. 6개월치를. 그래서 6개월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4달을 연장을 해요. 그러면 7, 8, 9, 10월까지 봐주고 나서 11월 달에 세금 내는 걸 중간 예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리 낸다 그래서 이걸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중간에 내는 것은 이 중간의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요. 기간이 뭐 하는 때라고 하셔야 돼요? 끝나는 때라고 하셔야 돼요. 기간이 끝나는 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입니다. 10일이 아니라 1일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뭘 찾으라 그랬어요?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에가 나와 있죠. 그러면 2번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번부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든지 중간예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을 내놨다는 이야기는 답이 여기가 아닌 다른 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래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안 배운 내용을 문제를 냅니까? 안 배운 내용 내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안 배우는 걸 내놔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쫙 구석에 있는 내용 정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거의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것도 29회 때 지금 나온 문제인데 최근에 나온 문제죠. 자동차세가 우리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부동산세법에서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중간예납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올 필요가 없느냐면 중간예납은 사업자만 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개사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일반 개인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놨다? 아, 얘는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참고로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혹시라도 이제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종부세까지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 6월 1일이지만 주민세가 나오면 무조건 며칠? 7월 1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소득세가 그냥 소득세가 나온다거나 또는 중간 예납 소득세가 나온다거나 둘 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둘 다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입니다. 단지 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이 되겠지만 여기는 무슨 자가 붙었으니까 중간에 끊었으면은 1년에 중간을 끊으면은요 6개월에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월 30일이 되는 것뿐이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가 예정신고라고 단서가 붙어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다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요 달의 말일이죠. 왜냐하면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나오면은 이건 소득을 지급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돈 줄 때 하는 게 원천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급하는 때가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립 시기는 뭐 요 정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우리가 18회부터 18회, 20회 한 번, 그 다음에 29회 한 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난을 치는 곳이 어디냐? 주민세.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섞어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소득세 앞에 단서를 붙여서 장난을 치거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죠.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 이번에는 뭐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지방세에다가 밑줄을 그어야죠. 이게 1번이네요. 그러면 일단 국세는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은 니은하고 니을은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 들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봤더니 결정을 물어봤네요. 결정. 그러면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버려야 되니까 답은 3번이겠죠.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소득세는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오답률이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다 전부 다 정답을 몇 번으로 했느냐? 4번으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부터 보니까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하고 넘어간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지방세를 물어봤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버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게 원칙이면 일단 소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는 버리고 가야죠. 왜냐면 얘들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면은 1번 아니면 5번인데 뒤에 단서가 하나 붙었네요. 신고할 때 신고를 했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에는 신고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를 특례로서 허용해주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 하나뿐이잖아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죠. 재산세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재산세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지방세로서 일단 지방세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국세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로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죠?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제도니까 얘는 버리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하고 재산세가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자, 보통 징수로만 그랬으니까 무조건 고지서만 보내서 징수해야 되죠? 그러면 답은 5번이겠죠. 자, 지방교육세는 고지서만 보내요?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신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가세니까 만약에 취득세 붙어버리면 신고인 거고 재산세 붙으면 보통징수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고 보통징수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죠. 부가세니까 주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징수로만 물어봤으니까 오직 고지서만 징수로 되는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재산세가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법정 신고 기간을 물어봤네요. 자,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 기간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물어봤으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요. 무슨 세금인지부터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무슨 세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1번은요. 취득세네요. 2번은요. 재산세네요. 3번은요. 등록면허세네요. 4번은요. 양도소득세네요. 5번은요. 종합부동산세네요. 이래 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죠. 내가 풀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봤더니 6개월에 나왔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6개월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상속, 그 다음에 달의 말일. 1번은 맞죠? 자, 2번 보죠. 재산세인데 9월 달에 나왔습니다. 9월 1일부터 무조건 틀렸죠. 1일부터 내는 경우 없잖아요. 16일부터죠. 어찌됐든지 간에. 네. 그리고 참고로 9월 달에 나왔으니까 토지가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1일이 아니라 16일부터라고 하죠. 16일부터 30일까지 이랬어야죠. 답은 2번이겠네요. 자, 3번 보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맞죠? 4번 보죠. 다음 연도 5월 31일이랍니다. 자,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까지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예요?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죠. 예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나왔어야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는 기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뭘 물어봤어요? 기한을 물어봤어요. 기한. 기한이니까 끝나는 날만 답하면 돼요. 기간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지만은 기한은요. 끝나는 날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5월 1일부터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은 시작이 나와야 되고 시작과 끝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기한은 끝나는 날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신고를 하든 고지서 받아서 내든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도 기한을 물어봤으니까 끝나는 날만 나오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봤더니 가산세는 이렇게 나왔네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감면했을 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해라. 자,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그 세목으로 해라. 단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주면 제재 효과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 100분의 3을 곱한대요. 자, 100분의 3을 곱하는 경우는 언제냐? 고지서 받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고지서 받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3%가 나오죠? 그것도, 자, 그래서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몇 프로? 3%가 맞고, 그게 국세니까 국세에서는 가산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산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자, 중가상금이 나왔습니다. 가상금이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지방세가 나와야죠. 그리고 중가상금은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느냐?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0개월을. 그 다음에, 자, 중가상금이 나왔습니다. 자, 중가상금이 나왔는데 이를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중가상금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 지방세가 나와야 되고,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보죠. 그래서 4개가 다 맞는 문장이에요. 4개가 다 맞는 문장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날짜? 법정 기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까지 납세무자가 뭐하고? 신고하고, 즉 신고서를 작성해서 뭐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납부할 게 있으면 뭐까지 하시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처음부터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고,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인데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다. 어떤 경우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죠.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까지 포함을 해서요. 아시겠죠? 요건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만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무신고죠.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를 했다. 이걸 무슨 신고? 과소신고다. 그러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다시 뭐 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예외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또는 경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기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 다시 뭘 보낸다?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 가서는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낼 것이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할 것이고 그래도 안 내면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우리 집행 절차라 그랬죠. 그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자가 붙는데 요 이자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가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산금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근데 얼마가 붙느냐면 일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한 달 연장되죠. 납기 후라고 해서 그게 3%가 붙어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항상 고지서에는 고지서에는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요. 납기 내, 또 하나는요. 납기 후예요. 그리고도 안 낸다. 납기 후까지 안 낸다. 그러면 거기에 낼 때까지 월수 계산해서 10,000분의 75가 붙어요. 0.75%가. 대신 국세는 일수 계산해서 100,000분의 25가 붙어요. 0.02%가. 그러니까 100,000분의 25를 한 달 계산, 30일 계산하면 0.75%가 나와요. 0.02% 곱하기 30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0.75%가 된다고요. 얘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얘는 그냥 지금은 월수 계산하고 얘는 일수 계산해요. 근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중과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를 계속 붙이게 되면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래서 제한 조건을 뒀어요. 몇 개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느냐? 최장 60개월까지만. 그러면 여기는 일수 계산했죠. 개월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년. 자, 여기는 60개월이니까 60개월을 일수로 계산하면 5년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적으면 이걸 붙일 이유가 없어요. 금액이 적으면. 그래서 30만 원 미만이면 또는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이거나 10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아마 올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프로는 무조건 붙어요. 3%는 무조건 붙는데 그 3%가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요. 가산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이거죠. 두 번째 문장이 100분의 3을 곱한다. 3을 곱한 금액을 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가산세. 언제까지?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 사기나 부정은 40%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건 국세지방세 다 똑같고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5고. 자,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요. 여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10%. 사기나 부정행위면 40%고. 그 다음에 적게 납부했으면은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죠? 요게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5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세지방세 똑같이 붙는 거고. 거기에 뭐까지 받았는데? 고지서까지 받았는데 안 냈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는 추가돼요? 3%는 추가된다고, 얘는. 그리고 납기 후까지도 안 냈다. 그러면은 지방세는 월수 계산해서 0.75%가, 국세는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5가. 그것도 최장 60개월만. 60개월을 연수로 따지면 5년. 그리고 지방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국세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이상의 반대는 뭐예요? 미만이죠.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지금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험지에서 예전에 지금 오래됐죠? 이 문제가 나온 지가 22회 때 지금 나왔으니까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했던 문제였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칸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것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알아주시면 좋고 안 되겠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로요. 왜냐면 여기까지 물어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물어보고. 왜냐면 내년에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겠지만 합격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가면 지방세가 국세처럼 다 바뀌어요.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져요. 전부 다 국세처럼 납부지원 가산세로 다 통일됩니다. 그리고 월수 계산이 아니라 일수 계산으로 다 바뀌고 60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되면 다 바뀔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힘들고 요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어차피 지방세도 국세처럼 바뀌니까. 그러니까 3%가 나왔다. 혹시라도 지금 이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3%가 나오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상 법정 납부기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3%가 안 붙어요. 여기는 3%가 안 붙는다고요. 여기는 3%가 붙는 것은 여기서부터 붙는다고요. 뭘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3%가 붙는 거라고요.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9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단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자,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보세요. 세법은. 아셨어요? 항상 숫자는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봤더니요. 20, 2번 봤더니 50. 근데 가산세 5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틀렸고 3번에 20, 4번에 50, 5번에 20. 자, 그러면은 일단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틀렸다는 소리죠. 그죠? 자, 가산세 종류를 보세요. 가산세 종류가 몇 프로짜리가 있어요? 가산세 종류가 10%, 20%, 40%, 그 다음에 1일, 10만 불에 25, 이거밖에 없다고요. 50%짜리가 없잖아요. 그럼 50% 나온 건 다 틀리죠. 그 다음에 20, 20, 20이니까 20이 나오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무신고가 나와야죠. 무신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과소신고니까 틀렸죠. 여기도 납부지원 가산세니까 틀렸죠. 그러면 답은 1번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고 자 무신고 가산세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니까 20%다 이렇게 풀지 말고 숫자를 먼저 본 다음에 필요가 없는 숫자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맞는 것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문제를 풀 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체크한 다음에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특히 공시세법은 마지막 3교시 때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놓고 나서 시간을 남겨놔야 나중에 다시 와서 조금 애매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때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니까 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총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자, 납부, 충당, 하여간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 버릴 게 없어요. 다 봐야 돼요. 아까처럼 짝 맞추는 문제가 제일 좋거든요. 그때는 버릴 거라도 생기는데 얘는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합병은 해당사항 없죠? 그 다음에 사망도 해당사항 없죠? 네. 그 다음에 부과가 나왔으니까 자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걸 우리는 무슨 기간? 그렇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척기간이 뭐가 됐으니까? 만료가 됐으니까.
납세무는 소멸하는 게 맞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시험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소멸한다. 그러면 이건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글자가 나오면? 부과자가 나오면 제척기간이고 징수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징수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소멸시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자가 나오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징수자가 나오면은 그때는 징수자가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고 소멸시효가 나오는 거고 부과자가 나오면은요 제척기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더라도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러면 이는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참고로 제척기간은 몇 년이 있습니까?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7년하고 10년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7년은 어떤 경우? 무신고, 10년은 사기나 부정이었을 때. 네. 그 외의 나머지는 5년이고 15년은 상속세, 증여세에서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몇 년? 5년하고 10년. 그때 10년짜리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 네, 그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를 보죠. 자, 11번 문제를 봤더니 몇 년이냐? 무엇을? 부과인데 몇 년을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죠? 그러면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짜리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그렇죠. 사기나 부정자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 10년짜리가 나와야죠. 답은 얘기했죠. 만약에 15년짜리가 되려면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요 15년짜리가 되려면 단서가 상속세가 나온다거나 또는요 증여세가 나온다거나 또는요 부담부 증여가 나와야 돼요. 부담부 증여가. 근데 여기에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상속세나 증여세 없죠? 자, 무슨 세금이래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고 그 다음에 뭐는 아니래요? 부담부 증여는 아니래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15년짜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5년짜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5, 7, 10 중에 하나인데 사기나 부정행위면 10년이죠. 만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때는 7년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정부한테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걸 무슨 기간? 이걸 우리는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부과권이라고 한다. 부과권, 다른 말로 해서 형성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제척기간은 사기나 부정일 때, 그 다음에요 무신고일 때,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일 때 이렇게 나누시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지방세는 사기나 부정행위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그 외에는 5년이다. 그 다음에 국세는
똑같이 10년, 7년, 5년이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라고요. 단 국세 중에서 딱 하나, 상속세하고 증여세 한해서는 재산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5년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게 기본 사항이니까 여기에 특례로서 두 가지 더. 소득세는 여기에 들어온다. 근데 증여세는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소득세하고 증여세 제척기간은 같다 다르다? 다를 것이다. 그죠? 근데 소득세하고 증여세 제척기간이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있다. 부담부 증여였을 때. 부담부 증여가 되면은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채무 외육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나오는데, 누구는 최대 10년이고 누구는 최대 15년이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 둘이 거래했는데, 그래서 둘 다 일치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긴 게 좋다. 왜? 길어야지만 부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증여세 제척기간하고 맞추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 부담부 증여 중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요, 증여세랑 동일하게 움직이라고요. 근데 이런 말 없이 그냥 소득세면 5년, 7년, 10년으로 가시고요. 두 번째, 지방세 무신고는 몇 년이 원칙이다? 7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0년짜리가 있다. 10년짜리가 있다. 무신고였었을 때 어떤 경우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으면 상속세, 증여세처럼 좀 길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몇 년으로 잡아주느냐면 10년으로 잡아줘요. 10년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뭘 보셔야 되느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일단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세금도 내셔야 돼요? 상속세도 내셔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면 지방세는 몇 년이 원칙이에요? 7년간은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상속세는요, 15년간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15년간. 상속세는 얘는 7년이고 얘는 15년이라고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10년으로 연장을 해준 거라고요. 얘를 연장을 해준 거지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때 지방세를 물어봤으니까 취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얘는 몇 년으로 빼준 거예요? 얘는 10년으로 빼준 거예요. 10년으로. 무신고였을 때 얘를. 자, 그렇게 해서 제척기간 내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등을 보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지서 등을 보내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리? 징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죠? 그때 소멸시효는 몇 년을 원칙으로 한다?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0년짜리가 있다. 그게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 요걸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소멸시효에만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해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는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아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쪽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3장 나머지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